차별화된 배터리 기술력.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우뚝 선 K배터리. 중국의 내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그 리튬이온 전지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 2020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해외 완성차 업체 배터리 내재화 선언으로 위기에 놓인 K배터리. 지금 그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팩의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제작사들한테 수익이 다 간다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동차의 성능에 있어서 이 배터리의 성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재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한미,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협력 도모 논의. 국내 배터리 생산업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사 설립 발표. 위기를 기회로 바꾼 K배터리. 세상은 지금 K배터리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시회가 열렸다. 높아진 국내 배터리 기술을 증명하듯 다양한 종류의 2차 전지가 자리를 가득 메우며 전시회를 빛내주었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있다. 바로 전기 자동차이다.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시대의 도래로 그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증명하듯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는 전 세계 2차 전지 기술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 핵심 기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이고, 두 번째는 긴 주행거리, 그 다음에 충전 특성. 그 세 가지로 크게 핵심 기술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부연 설명드리면, 배터리 안전성은 그러니까 셀이 모여서 배터리가 되는데 그 셀의 안전성, 그 다음에 배터리 안전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주행거리나 급속 충전 등석들은 셀 소재와 어떤 공법에 좀 차이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2차 전지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와 달리 충전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전지를 말하는데, 현재 가장 상용화된 것은 리튬이온 전지이다. 리튬이온 전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인데,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성능 좋은 2차 전지 기술의 확보가 배터리 산업의 승패를 좌우하게 됐다. 최근 국내 배터리 생산업체는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며 K배터리의 위상을 높였다.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에 사용되는 니켈의 양을 늘려 더 힘센 배터리를 개발한 것인데, 얇으면서도 튼튼한 분리막의 개발로 하이니켈 배터리가 가지는 안전성 문제도 해결했다고 한다. 니켈 함량이 올라갔을 때 소재의 부피와 무게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니켈 함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싼 코발트의 함량은 낮아짐으로써 재료비가 싸지는 효과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림에 있어서 작고 가볍고 싸다는 특징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몫을 다한 배터리의 소재를 재사용하거나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기술도 눈여겨볼 만하다. 배터리의 무분별한 낭비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소재 확보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며 친환경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소재 공급의 안정성,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의 경제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배터리가 갖고 있는 친환경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은 배터리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배터리 기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K배터리는 발전된 기술을 입고 더욱 진화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곳에서 병안에 든 물질을 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연구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은 2차 전지,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 소재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음극과 양극, 그리고 이를 분해해주는 분리막과 리튬이온을 실어 나르는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진은 음극에 사용되는 실리콘계 소재의 사전 리튬화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 리튬이 전지 내부에서 비가역적으로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 리튬의 양 자체가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전지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사전 리튬화 공정을 적용하면 이런 전지 내 비가역적인 반응을 차단해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리튬화란 배터리 내에 존재하는 리튬량을 보존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튬이온과 전자의 이동을 통해 충방전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에는 주로 코발트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리튬이온과 전자의 집 역할을 하며 배터리 용량을 결정한다. 음극재는 주로 흑연이 사용되는데 배터리 사용 시 저장하고 있던 리튬이온과 전자를 방출하며 이것이 모두 양극재로 이동하면 방전된다. 역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면 양극재에서 이동해온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재에 저장되는데 실리콘계 음극재의 경우 첫 충전 시 리튬이온의 20%가량이 손실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리튬이온이 손실됐다는 건 배터리에 저장 가능한 전기의 양이 적어진다는 뜻. 연구진은 담그기만 해도 리튬 삽입이 가능한 고환원성 사전 리튬화 용액을 개발해 실리콘계 음극의 한계점을 극복했다. 쉽게 말해 손실될 리튬을 미리 보충해주는 전처리 용액을 개발한 것인데 전처리 용액에 전극을 담갔을 때 색이 변하는 것이 사전 리튬화가 일어난 증거라고 한다. 저희가 개발한 사전 리튬화 기술을 이용하면 음극의 그 표면을 안정화시키고 음극 내부에 화학적으로 리튬이온을 일부 삽입을 시켜 놓습니다. 이러고 나서 전지를 만들어서 충전을 하면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바로 구조 내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리튬이온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전극을 용액에 담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음극 표면을 안정화시키고 리튬을 저장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리콘계 음극에 사전 리튬화 처리를 하면 얼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사전 리튬화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와 그렇지 않은 배터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일반적인 실리콘계 음극 기반 배터리는 충전 시 이론상 2.5V 이상의 전압이 나와야 하는데 이 수치가 떨어질수록 에너지 밀도 역시 낮아진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일반 2차 전지의 경우 0.1V 미만의 전압에서 충전이 시작되고 서서히 오름세를 보인다. 리튬이온 손실로 인해 전압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사전 리튬화 처리를 한 배터리는 2.5V 수준에서 충전이 시작되는데 그래프에서 차이가 나는 면적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수치로 환산해 보자면 사전 리튬화한 전지는 기존의 흑연 음극 소재보다 4배가량 더 많은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며 전기차에 적용 시 그와 비례해 주행거리를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상용 전지에 사용되는 흑연 전극을 이렇게 사전 리튬화 후 실리콘 전극으로 교체하게 되면 이제 이상적인 실리콘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그대로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지 에너지 밀도를 25% 이상 더 늘릴 수 있고, 이는 이제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25%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또 다른 연구실. 회의를 하는 이들 사이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물체. 다름 아닌 드론과 낯선 모양의 팩이다. 작고 납작한 이 물체는 드론을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의 이 배터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 높은 상공에서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드론. 드론은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새의 시선으로 대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며 사람을 대신해 산업 사고 현장에 투입되며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비행이 가능한 시간은 최대 30분. 도울의 하늘을 누비기 위해선 배터리의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용량을 늘리면 배터리의 크기가 커지고 더 무거워진다. 이는 드론의 비행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기술론 30분이 최선의 채공 시간이 된 것이다. 이에 드론 배터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작고 가벼우면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사용 가능한 배터리의 개발이 숙제로 주어졌는데, 조원일 박사 연구팀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성능이 2배가량 높은 리튬 금속 이온 전지를 개발하며 차세대 드론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카본 1g에서 우리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양이 약 370mA 정도 됩니다. 리튬은 이거의 10배 정도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3000mA 정도, 330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리튬은 가볍잖아요. 흑연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 전지로 봤을 때는 동일한 무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지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 기존 리튬이온 대비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한 거의 2배의 드론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전지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흑연 그리고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후 드론의 채공 시간을 비교해봤다.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는 17분 만에 방전된 데 반해 리튬 금속이온 배터리는 36분이 지난 후에야 방전됐는데, 드론의 채공 시간을 높인 비결은 리튬 금속 공정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튬 금속은 동일한 부피의 흑연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결정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연구진은 그래핀계 나노 소재를 리튬 금속 표면에 고르게 뿌려 일종의 인조 보호막을 입힘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터리를 1200개 이상 충방전해도 초기의 성능을 8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전해질 배합 조건도 찾아냈다. 리튬 금속을 활용해 고용량, 고수명 전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리튬 금속 이온 전지는 사용하면 할수록 완충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연구진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 하지만 분명한 건 리튬 금속 공정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리튬 금속이 이론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전지의 관점에서, 전지 용량의 관점에서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가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혹은 앞으로 각광받고 있는 작은 셀룰러 폰에서부터
전기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낙엽.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낙엽 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보기엔 아주 정교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스티커형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이다.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는 일종의 스티커형 배터리인 것이다. 에너지 저장, 그 전원 장치의 그 모양 자체가 좀 더 이제 획기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어서도 어떤 쉐입의 그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과 또 다양한 형태의 쉐입을 갖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플렉서블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곳이든지 탈착, 불착이 가능한 그런 스티커 형태의 에너지 저장 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스티커형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는 그래핀 옥사이드 소재의 전극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 유연성을 부여한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선 먼저 전극 공정이 필요한데, 임시 기판 위에 그래핀 옥사이드가 잘 도포될 수 있도록 UV 처리를 하고 그래핀 옥사이드를 올려 넓게 퍼뜨려준다. 실리콘 옥사이드나 아니면 실리콘 웨이퍼가 약간 하이드로포빅해서 물이랑 친하지 않아서 이거를 떨어뜨리게 되면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UV나 UV 오존 처리를 해줘서 이거를 하이드로필릭하게 만들어서 이 표면 자체가 조금 물이랑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 둔 다음에 드랍캐스팅을 해서 좀 돌려줘서 고르게 펴지게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은 건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필름에 극초단 레이저 공정 기술을 적용해 높은 전기 전도성과 내구성을 가진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발생시키는 레이저를 필름에 조사하면 그 빛을 따라 이산화탄소나 수분이 날아가면서 팽창되는데, 이를 통해 다공성의 그래핀 전극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깍지 형태로 양극과 음극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의 패스로 전해질이 잘 침투할 수 있어서 작은 면적 또는 작은 부피당 그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도 높아져서 집적도도 높일 수 있고, 대신에 기존의 슈퍼커패시터가 갖고 있던 고출력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구성이나 뭐 장수명 특성 같은 건 보유하면서도 용량 집적도는 높일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면적당 또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로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구진은 유연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더 다양한 곳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착력을 더했다. 점탄성이 우수한 고분자 전구체를 넣어준 것인데, 고분자 물질을 도포한 후 진공 상태에서 기포를 빼주면 고분자 전구체가 다공성 그래핀 전극 사이에 고르게 침투된다. 이를 건조하면 전극과의 결착성이 높아지고 접착성이 우수해져 성능 저하 없이 전지를 구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3차원적으로 부풀어 있는 그 RGO 전극에 고분자 기제를 그 인필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그 내부 안에 있던 기포들을 다 완전히 빼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야지 그 완전히 고분자 기제와 그리고 이제 RGO 전극 간의 그 강한 결착성을 가지게 해서 나중에 어떤 전극 손상, 셀 성능에 저하 없이 그러한 구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공정 과정이 끝나고 임시 기판에서 그래핀 필름을 분리하면 드디어 스티커형 마이크로 슈퍼 커패시터의 제작이 끝이 난다. 이렇게 탄생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작고 얇지만 기존의 리튬 방막 전지보다 부피당 13배 정도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며 빠른 충전이 가능한데,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200번가량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해도 97% 이상의 성능 유지율을 보인다고 한다.
캐퍼페이스터의 이제 전화 저장 메커니즘 자체가 어떤 전해질 이온의 흡착과 탈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리튬 방막적인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극 자체의 집적도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전해질도 지금 저희가 제일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해질의 어떤 그 전압 구동 범위를 넓은 걸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할 생각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져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힘들었던 2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이들.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배터리의 개발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이번엔 국내 배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곳을 찾았는데 이 조그마한 코인셀에 연구 비밀이 숨어 있다. 그 정체가 궁금한 배터리. 지금 연구원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을 활용해 만든 배터리인데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막 등 리튬이온 전지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기 발생에 사용하는 물질이 리튬이 아닌 나트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트륨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건드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딱 듣기에도 나트륨 하면은 좀 값이 풍부하기 때문에 값이 싼 원소잖아요. 우리 바닷물 속에도 잔뜩 있고 지각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문제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나트륨이온 전지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2차 전지의 가격을 매길 때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특정 양의 전기를 발생을 혹은 저장을 할 때 그거의 가격이 얼마냐를 따집니다. 그런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트륨이온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보다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온 전지는 향후에는 그 가격이 더 중요한 아주 대용량으로 사용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데 많이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나트륨 이온 전지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재료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어려워 그간 전극 소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들은 전기화학적 공정을 통해 염화나트륨을 전극에 활용하기 적합한 구조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염화나트륨에 도전제, 바인더를 혼합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극 제작에 성공했다. 안정적인 소재 수급이 가능한 전극이 탄생한 것이다. 전극으로 사용하고 있는 NaCl 소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자체는 이제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게 카본 소재를 섞어주고요. 우선은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인더 접착성이 있는 바인더를 추가로 써서 NMP 용매를 추가해가지고 점도를 맞춘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슬러리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전극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거를 특정 온도에서 건조한 후에 그 전극으로 뚫어가지고 배터리를 조립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값진 물질, 소금이 만들어낸 작은 불빛. 무한대에 가까운 염화나트륨은 그 어떤 소재보다 높은 경제성을 가졌기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그 진가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소재의 다양화는 배터리 성능 향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소재의 국산화라는 과제 해결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나트륨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의 후보군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소재들의 각각의 특장점을 발굴해내고 이 중에 제일 똘똘한 놈이 어떤 놈이냐를 찾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재가 어떤 소재를 사용했을 때 나트륨이온 전지의 성능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걔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능 최적화하면서 전지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배터리 제조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배터리 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계점이 존재한다. 천연 자원의 부족으로 소재의 국산화, 소재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소재의 원료라든지 전구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국산화가 안 됐거나 국산화를 하다가 이게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아예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국외로 의존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한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중국에서 전구체에 대한 어떤 수출을 규제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고요. 배터리 전기차의 3원계 전구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쪽은 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몇 해 전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입길이 막히며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는 소재의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해외 소재의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 그리고 관련 기술의 확보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산화, 100% 국산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지금 사회에서 이런 경제 구조에서 100% 국산화라는 거는 아마 힘들 거고요. 그게 아니고 혹시나 뭐 수출 규제나 뭐 이런 게 있거나 하더라도 그러면은 벤더를 바꿔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많이 만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국산화도 국산화인데 소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차세대 2차 전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 우리 일상 속 다양한 곳에 배터리가 활용되기 위해선 용량이 크고 빠른 충전이 가능해야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 검은색의 전극은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줘 전지가 다양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양극재 기술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음극재 기술은 다소 좀 소외적이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음극재에 주력을 했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저희가 양산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밸런스가 맞아서 양극과 음극의 밸런스가 맞아서 크기가 같은 배터리일 때 2배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음극은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양극에 아무리 많은 리튬이온이 있다고 해도 음극에서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배터리의 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 이곳에선 자체적으로 확보한 소재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음극재를 배합해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소재 공정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음극재는 일반 음극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시다시피 이쪽이 순수 그라파이트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실리콘 원료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뿌옇게 가루가 묻고 있고요. 이쪽은 깨끗합니다. 그거는 기존의 이 그라파이트에다가 이 실리콘을 나노 단위 형태로 분쇄를 해서 여기다 증착하고 코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리콘 10%를 섞어서 크기가 같을 때 배터리 용량을 2배 사용할 수 있는 2배 용량 배터리를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양산 직전에 있습니다. 실리콘은 흑연 대비 10배가량 높은 리튬이온의 저장이 가능하지만 팽창의 위험이 있다. 반면 흑연은
실리콘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양을 적절히 배합해 사용하면 안전하고 용량이 높은 2차 전지를 개발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리콘 소재를 100나노미터 이하로 대량 생산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는데, 이들은 실리콘 소재를 100나노미터 이하로 공정하는 것은 물론 특수 바인더와 전해의 개발로 안전하고 용량이 큰 배터리의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소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증명된 것이다. 기존의 음극재는 그냥 그래파이트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제 그래파이트만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그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을 첨가하는데, 실리콘은 그 충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리콘을 이제 나노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큰 실리콘 입자들을 이제 분쇄하는 기술을 통해서 한 10에서 100나노까지 이제 분쇄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흑연 표면에 증착을 시키고, 그러다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고정하고 그 실리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피치 카본이라는 이제 비정질 카본으로 최종 외곽을 이제 코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음극재를 제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량 배터리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일상 속에서 충전을 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적용이 가능한데, 한 번의 충전으로 기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재 공정 기술은 고효율 배터리뿐만 아니라 고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전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속 충전은 배터리에 사용하는 소재, 충전기, 기계에 적용된 충전 기술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들은 음극재와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소재를 기반으로 높은 출력과 오랜 수명을 가지는 배터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등에 적용한다면 고속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충전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인데, 산업체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재 기술 개발 소식, 이 작은 배터리가 이끌어낼 K배터리 시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미래의 큰 먹거리 시장이 배터리인데 다 이렇게 중간재를 사다가 완성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주안점을 뒀고, 그래서 지금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은 우리만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배터리 생산 공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손끝으로부터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트렌드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소재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공정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는 지금껏 살펴본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르다. 리튬이온을 기반으로 하는 2차 전지가 아닌 납축 전지이기 때문이다. 납축 전지란 납전극과 묽은 황산을 전해질로 하는 2차 전지 중 하나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양극 이산화납판과 음극 이산화납판, 그리고 두 납판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격리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을 결합해 묽은 황산을 주입하면 하나의 납축 전지가 완성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소재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용처 또한 다르다. 보통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배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연축전지, 즉 납축전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 내연기관에서 연축전지, 납축전지가 하는 역할은 보통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등화를 켜고 그런 식의 용도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에서의 배터리는 주행용으로 주로 쓰죠. 두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쓰는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충전도 자체를 아주 낮은 값에서, 그러니까 완충과 완방 사이를 거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물론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의 연축전지는 보통 시동용으로 쓰기 때문에 낮은 SOC까지 쓸 수는 없고요. 현재 배터리 산업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강세를 보이지만 안전함이 강점인 납축 전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여전히 많다. 대표적인 예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강화로 공회전 제한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에 적합한 배터리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납축 전지보다 성능이 강화된 AGM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 이곳 역시 변화하고 있는 환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AGM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기판의 부식이라든지 노화 때문에 이게 그 배터리가 빨리 수명이 종료돼서 사용이 정지가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일단 내부식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내식성의 합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전지는 기본적으로 양극 극판, 음극 극판, 그다음에 그 사이에 분리막이라고 해서 격리판을 적용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AGM 전지는 그 중에 격리판이 기존의 PE 재질에서 글라스 파이버 100%로 구성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격리판이 전지의 내부 압을 증대하고 전해액을 함습하고 있음으로써 수명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해액량을 정확히 제어해야 하는 AGM 배터리. 이곳에선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것에 힘쓰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끝에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시동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정차 시 엔진이 멈추고 운행 시 다시 시동이 걸리기를 반복해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시동이 걸려야 하는 스탑앤고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꾸준한 기술 개발은 일반 배터리 대비 수명 300% 연장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을 넘어 해외로 수출하며 한국 배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변화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의 개발, 이 역시 국내 배터리 기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런 연축전지, 납축전지가 좀 이렇게 이제 사장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납축전지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리튬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 자동차에도 현재 서브 전지로 AGM 전지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리튬 전지하고 연축 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납축 전지에 대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등지를 튼 한 업체를 찾았다. 새로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그중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의를 이끌며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다. 대학 시절 배터리 덕후라고 불릴 만큼 에너지에 관심이 깊었던 김주성 대표이다. 그는 화학을 전공하며 배터리 연구 개발에 몰두했고 약 5년간 이어진 연구 끝에 전 구간이 휘어지는 플렉시블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선보다는 어떤 그 곡선이라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쪽의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디바이스들이 무선화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또한 딱딱하지 않고 더 유연한 그런 배터리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플렉시블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굴곡에 맞춰 그 모양이 달라지는 플렉시블 배터리. 사람의 몸에 착용하는 것인 만큼 작고 가벼운 것은 물론
발열, 폭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들이 확보한 기술은 이를 가능케 한다. 이곳에선 얇은 알루미늄판에 소재를 일정하게 코팅하고 건조해 배터리의 핵심 부품, 전극을 만드는데 이 금속이 휘면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리튬이온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해 자칫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플렉시블 배터리 전극은 높은 에너지 용량을 가지면서도 유연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반복적 굽힘에도 내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특수 전극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전극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정확히 계량을 해서 믹싱을 한 이후에 슬러리 액을 만들게 됩니다. 그 슬러리 액을 가지고 양극은 알루미늄 밥, 음극은 구리밭 기계에 일정한 두께로 건조해서 전극을 양극과 음극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극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는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했을까? 밴딩 테스트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테스트상 최소 5,000번 반복 굽힘이 가능하며 반복 굽힘 후에도 안정적인 배터리 용량 구현이 가능하다. 외장 파우치 기술 적용으로 배터리 전 구간이 유연하면서도 이들이 가진 핵심 기술 리튬이온이 오가는 경로를 안정화시켰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종이는 아무리 많이 구부려도 어떤 잘라지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합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합판은 구부리면은 어느 정도 구부러지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얇으면은 모든 배터리들이 모든 물질들이 얇으면 다 플렉시블한데 두꺼워진데도 같이 플렉시블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두꺼우면서도 용량이 크고 플렉시블한 그런 기술들을 그러한 특징으로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 이들. 학문적 호기심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이들의 연구를 지원해 줄 기관이 있었기에 새로운 배터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인데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때 우리의 배터리 기술이 더욱 단단해지지 않을까? 인력 양성 측면에 있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력 있는 교수라든지 또는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골고루 퍼뜨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이렇게 이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잡은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진짜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연구, 그다음에 정부 뭐 이런 이 합동해서 이거를 해야만이 계속 그 기술 우위를 점유를 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이겨낼 빛을 선물해준 전기. 이제 빛을 밝히던 그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 속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K배터리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있는 K배터리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세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텐데 작고 가볍지만 오래가는 K배터리. 그 무한한 가능성에 더 밝은 빛이 켜지길 기대해본다.